3월교육청 확률과통계 28번부터 한번 해설해 볼게요. 보자. 자연수 ABC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가 720이다. 그럼 선생님, 세 자연수의 곱으로 720이 만들었다는 건 각각의 자연수가 720의 약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또 720을 소인수분해 보려고 하실 거고, 소인수분해 보시면 너는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구나 라는 판단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B는 특이하죠. B는 왜? B의 제곱으로서 존재하니까. 그치? 그럼 결론, 이 5는 B의 제곱에서 오진 않았을 거야. A에서 오던가 아니면 C에서 오던가 했을 거고, 나 조건을 보면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다시 서로소가 아니다. 그럼 공유하는 소수가 존재한다. 근데 어차피 5를 공유할 수는 없고 그냥 5는 A나 C의 둘 중 하나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5를 먼저 결정해 놓고 들어갈게. 선생님 5는요 그냥 A 또는 C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2C1로 일단 결정할게요. 오케이. 다시 지금부터 이 5는 우리 눈에서 그냥 사라진 상태로 문제를 풀어볼게. 괜찮아? 다시 5는 이제 선생님 A 또는 C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을, 그치? 그거를 A랑 B랑 C한테 적절히 나눠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서?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알았어. 그럼 선생님 제가 한번 써보면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봤을 거야. 지금 A라는 친구는 2도 있고요. 당연히 3도 있을 건데 몇 개씩 있는지 모르니까 2에 A 1개 있고요. 3이 A 2개 있다라고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도 내가 2가 B 1개 있고요. 3이 B 2개 있다라고 쓸 수 있고요. C는 2가 C 1개 있어요. 선생님 3이 C 2개 있어요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 다시 얘랑 곱했을 때 2의 4승이 뜨는데 다시 근데 B는 두 번 곱해야 돼. 그럼 쌤 A1 더하기 2B2 더하기 C1이 몇이 뜬다? 4가 떠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쌤 A2 더하기 2B2 더하기 C2가 몇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2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이렇게 조건을 바꿨어요. 그럼 나 조건도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보자. 얘들아 나 조건은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래.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래. 그 말은 잘 들어. 만약에 A1이 0이야. 다시 만약에 A1이 0이야. 그럼 A에 2가 없는 거지. 그럼 그건 C에 2가 있든 없든 A랑 C는 2를 공유할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A1이 0이면 A2랑 C2가 무조건 몇 이상이어야 돼?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지. C1이 0이라면 A2랑 C2가 마찬가지로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즉 봐봐. 이 위쪽에서 0이 A1 또는 C1이 0이라면 다시 A1 또는 C1이 0이라면 A2랑 C2는 1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A2나 C2 중에 0이 존재한다면 A1과 C1은 둘 다 1 이상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모두 다 1 이상인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치? 즉 그냥 정방향대로 케이스를 분류해보면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케이스 A1과 C1 중 몇이 존재한다? 0이 존재한다. 그치?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2 더하기 다시 적을게요. A1과 C1 중 0이 존재하며 A2 1 이상 그리고 C2도 무조건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쌤 A2와 C2 중 0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A1이 1 이상 그리고 C1도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마지막 케이스 0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A1도 1 이상 C1도 1 이상 A2도 1 이상 C2도 1 이상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각각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1과 C1 중 0이 존재한다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A1과 C1 중 0이 존재하는데 이게 생각해봐 얘들아. 둘 다 0일 수도 있고 그치? 하나만 0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잘 들어. A1과 C1 중 0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니? 다시 뭐라고 얘들아?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럼 무슨 사건을 니네가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까? 여사건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지. 그치? 쌤 만약에 A1과 C1 중 0이 존재한다? 이걸 제가 보기 위해서 그냥
A1과 C1이 1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릴게요. A1과 C1이 1 이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이놈의 여사건인 거잖아. 그치? 전체는 뭐야? B2가 0인 경우, 그리고 B2가 1인 경우, B2가 2인 경우 이렇게 있을 건데 B2가 0이라면 A1 더하기 C1은 4야. 그치? 그럼 몇 H4야 얘들아? 2H4. 그 다음 만약에 B2가 1이면 A1 더하기 C1이 2니까 이땐 2H2고, 그 다음 선생님 만약에 B2가 2라면 A1 더하기 C1이 그냥 0이에요. 그치? A1 더하기 C1이 0이니까 그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여기서 빼주자는 거야. 뭐를 빼주자는 거야 얘들아? A1과 C1이 모두 다 1 이상인 경우를 빼주자는 거야. 그럼 A1이 1 이상이고 C1이 1 이상이면 여기 몇 개만 남는 거야 얘들아? 얘가 2개만 남겠지. 이렇게 2개만 남을 거예요. 그치? 얘가 2개만 남게 되면 선생님 이제 A1 더하기 2B2 더하기 C1이 2다 라고 생각하면서 B2가 0이면 A1 더하기 C1이 2라서 2H2. 그리고 그 다음 경우는 B2가 2인 경우니까 A1 더하기 C1이 0이 되면서 1이에요. 그치? 이게 누구야? A1과 C1 중 0이 존재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다. 이거 곱하면 되겠다. 뭐를? 이제 A2 1 이상, C2 1 이상. 얘들아 A2가 1 이상이고 C2가 1 이상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지. 곱하기 1이네. 아, 이게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경우구나. 그러면 2H4 계산하시면 5C4니까 5 더하기 얘는 4. 맞죠? 미안해요. 5고요. 얘는 몇이야? 3인가? 5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9. 9 빼기 얘는 몇이에요? 4니까 3C2. 3 더하기 1은 4. 그럼 9 빼기 4니까 5, 9. 아, 여기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5가지 경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A2와 C2 중 0이 존재한다. A2와 C2 중 0이 존재해요,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자.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냥 막 다 세는 거야. 일단 전체를 다 세고 둘 다 1 이상의 경우 뺄게. 그러면 쌤 B2가 0이에요. 그럼 A2 더하기 C2가 몇인 거야? 2인 거지? 그럼 2H2 더하기 그 다음에 쌤 B2가 1이라면 A2 더하기 C2가 몇인 거예요? 1인 거니까 한 가지예요. 빼줄게요. 둘 다 1 이상인 경우를. 그치 얘들아? 둘 다 1 이상이라면 어떻게 돼? 둘 다 1 이상이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곱한다. 뭐를? 이번엔 A1이 1 이상이고 C1이 1 이상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되니까 A1 1 이상, C1 1 이상. 그럼 마찬가지로 2개만 남고 선생님 B2는 몇이에요? 0인 경우. B2가 0이라면 A1 더하기 C1이 2니까 선생님 몇이다? 2H이다. 그리고 만약 B2가 1이라면 A1 더하기 C1은 0이니까 이때는 한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또다시 2H는 3C이니까 3 더하기 1은 4 빼기 1은 3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4. 다시 그럼 3 곱하기 4니까 여기 몇 가지? 12가지가 나오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다. 좋아. 마지막 케이스만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A1이 1 이상, C1이 1 이상, A2, C2 모두 다 1 이상. 그럼 얘가 1 이상이 되려면 여기는 0개가 남았을 거고 선생님 그럼 이거는 케이스가 몇 개? 하나밖에 없네요. 다시 A2와 C2가 1 이상인 경우 한 가지고요. A1과 C1이 1 이상인 경우는 위에서 아까 계속 구했죠. 이 경우죠. 그치? 몇 가지니 얘들아? 4가지죠. 그래서 4 곱하기 1 해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2와 3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5 더하기 12 더하기 몇이니까 4니까 21가지고요. 다시 20 몇 가지고? 한 가지고 여기에다가 5가 어디 들어가는지 결정하는 2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은 2 곱하기 21 해서 몇십이다? 40이다. 요 정도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럼 답은 2번. 그래서 28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야. 어떤 자연수들을 곱해서 자연수가 나왔다라는 건 약수 개념을 이용할 거고, 그럼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될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2의 몇 승, 3의 몇 승, 얘도 2의 몇 승, 3의 몇 승, 얘도 2의 몇 승, 3의 몇 승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수학 하에서도 꽤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공유하는 소수가 있다는 건데 어차피 5를 공유하진 못하니까 5는 나 조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5를 먼저 처리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공유할지 3을 공유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만약에 A1과 C1 중에 0이 존재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2를 공유하지 않는다지. 2를 공유하지 않으면 3을 공유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A2와 C2 중 0이 존재한다라는 건 3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3을 공유하지 않으면 뭐라고? 2를 공유해야 돼. 그치? 그리고 아싸리 그냥 2랑 3을 둘 다 공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3개로 쪼갰고 A1과 C1 중 0이 존재한다라는 그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구한 거야? 전체에서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경우를 뺀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앞이 토탈이고 얘가 토탈이고 이게 그거에 반대되는 사건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여사건 개념을 지금 이용해서 앞에 거 계산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토탈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건? 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였던 거죠. 그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28번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만 좀 꼼꼼하게 잘 분류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29번 한번 봅시다. 29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초콜릿 3개랑 서로 같은 사탕 5개를 학생 3명한테 지금 나눠주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일단 얘들아 초콜릿이랑 사탕을 당연히 한 번에 나눠주는 건 아니겠지. 그치? 초콜릿 따로 사탕 따로 나눠줄 건데 초콜릿을 나눠줄 때는 얘가 다른 초콜릿이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다른 초콜릿이기 때문에 개수뿐만 아니라 어떤 초콜릿이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에 반해서 사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탕 5개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무슨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거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이제 가족관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적어도 한 명이 초콜릿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치? 초콜릿을 받지 않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니? 얘들아 초콜릿을 받지 않는 학생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초콜릿을 받지 않는 학생이 2명인 경우는 3빵빵밖에 없고요. 3빵빵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받지 않는 학생이 1명인 경우는 21빵밖에 없는 거야. 즉 케이스가 총 몇 개 있다 얘들아?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초콜릿에 대해서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초콜릿과 사탕의 개수는 무조건 2개를 넘어야 된대. 각 학생이 받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각각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한번 해봐봐. 내가 학생을 A 학생 그리고 B 학생 C 학생이라고 쓰고 초콜릿 나눠줄 거고요. 사탕 한번 나눠줘 볼게요. 얘네가 받는 사탕의 개수를 A개, B개, C개라고 하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몇이 돼야 되지 얘들아? 5개가 돼야 돼. 그치? 내가 얘를 1번 케이스라고 보고 얘를 2번 케이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계산해 볼게. 1번 케이스 먼저 볼게. 1번 케이스. 선생님 초콜릿이 1명한테 몰빵이 돼요. 근데 누구한테 몰빵이 될 건데 물어봐야 되겠지. 그치? A 또는 B 또는 C한테 몰빵이 될 거예요. 초콜릿 3C1로 몰빵을 시킬게.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3빵빵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나 조건 보자. 초콜릿과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 이미 얘가 3개를 먹었기 때문에 A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 그냥 의미 아닌 정수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0이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몇 이상이어야 되네? 2 이상이어야 되네? 그 다음에 C도 몇 이상이어야 되네? 2 이상이어야 되네? 그러면 B랑 C는 2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2개씩 먼저 나눠주면 몇 개의 사탕이 남는 거지? 1개의 사탕이 남는다 읽을 수 있고 그럼 3H1 즉 3C1 계산하시면 선생님 초콜릿 3C1 사탕 3H1 3C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케이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두 번째는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고요. 또다시 초콜릿과 사탕을 각각 나눠줄 건데 A개, B개, C개. 근데 이건 무조건 합이 5가 떠야 돼. 시작하자. 봐봐. 내가 초콜릿을 나눠줄 거야. 3명 중에 1명은 일단 초콜릿 2개를 받겠지. 그치? 그럼 어떤 애가 2개 받을래? 먼저 물어보면 야 3명 중에 1명이 일단 2개를 받을 거야. 그치? 야 근데 그 2개가 어떤 2개인데? 자, 잘 들어. 초콜릿이 서로 다른 초콜릿 3개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받는 2개의 초콜릿도 니네가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받는 초콜릿 2개까지 내가 골라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2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아? 그럼 이제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나머지 하나의 초콜릿을 받을 거고 야 둘 중 누가 받을 건데 2C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얘를 21빵이라고 내가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다. 그럼 선생님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이면서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2 이상이래? 그럼 A는 0 이상, B는 몇 이상? 1 이상이고요. C가 몇 이상이어야 돼요? 2 이상이어야겠지. 그러면 선생님
하나, 두 개를 먼저 나눠주면 몇 개 남는다? 2개 남아요. 그치? 그러면은 3H이고 3H 좀 빠르게 계산하면 4C인가요? 그렇지. 4C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계산하자. 3, 3, 9, 9, 2, 18. 18 곱하기 6이 몇이죠? 108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9 더하기 108 해서 선생님 제가 원하는 답은 9 더하기 108은 117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30번 보시면 네, 3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x가 1, 2, 3, 4, 5라는 집합인데 가족권에서 봐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가족권 f1 그리고 f2 그 다음 f3을 순서대로 대소가 만족하네. 근데 둘이 같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둘이 같을 수도 있고 그치? 대소가 고정되어 있고 중복이 허용돼 있어. 다시 선생님 대소가 고정돼 있고 거기에 중복도 허용이 된다. 대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지들이 누가 작은 거 순서대로 F1, F2, F3이 결정될 건데 중복이 허용되지. 그럼 무슨 조합을 우린 쓰시면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운더리도 조금 제한하면 F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1이고 가장 큰 값이 5니까 F1은요 선생님 1 이상이고요. F3은요 5 이하예요. 이 정도 체크하면서 가족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조건 한번 읽어보자. 나조건 1보다 F5가 커야 돼. 근데 그 F5보다 F4가 커야 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F5가 2면 F4가 3, 4, 5야. 그치? 즉 잘 들어. F5는 무조건 2 이상이고요. 다시 F5는 몇 이상이야? 무조건 2 이상인데 거기다가 F5가 2일 때가 F4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인 3이 나오죠. 즉 F4는 몇 이상이구나. F4는 3 이상이에요. 이 정도도 일단 케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보자. 다조건. 다조건을 읽으면 FA는 B고 FB는 A인 원소 AB가 존재한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 F1이 2야? 그럼 F2가 1이어야 돼. 뭐 예를 들어 F1이 3이면 F3이 1이어야 돼. 그치? 그런 뜻인데 얘들아 가조건을 보면 봐봐. F1과 F2가 다조건을 만족하는 아이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지. 이유는 대소가 고정돼 있거든. 얘가 인데 얘가 1일 수 있어? 절대 없다고. 선생님 얘랑 얘는요? 얘랑 얘도 엮일 수가 없어. 얘가 3이야. 근데 얘가 1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그치? 선생님 얘랑 얘는요? 역시나 안 되겠죠. 얘가 3이면 얘가 2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즉 FA는 B 그리고 FB는 A를 만족하는 원소 A랑 B는 1, 2, 3 중 2개를 뽑아서 절대 안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1, 2, 3에서 하나가 나오고 4와 5에서 하나가 나오는 이런 조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F1이 4야. 다시 F1이 몇? F1이 4야. 그리고 F4가 1이야. 근데 안 되겠는데? 1과 4는 그치?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냥 4랑 5 안에서 F5가 4고 F4가 5.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 다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점검하면서 케이스를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생각해봐. 얘들아 F1이랑 4랑 만족이 안 돼. 얘가 4면 얘가 1이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되지. 그치? 만약에 얘가 1이 F1이 5야. 그럼 F5가 1이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되지. 즉 1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쌤 만약에 F2랑 다시 누구랑? F2랑 F4가 엮인다고 쳐봐. 그럼 F2가 4야. 충분히 가능해. F4가 2야? 절대 안 돼. 2랑 4는 엮일 수 없어. 그 다음에 F2가 5예요. 다시 F2가 몇이에요? 5야. 그러면 F5가 2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F2가 5고요. 그리고 F5가 2인 거야. 이해돼요? 다조건을 만족하는 걸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잡아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또 뭐가 있을까? 이제 3과 4는 되나? F3이 4야? F4가 3이야. 되네. F3이 4고요. 그 다음에 F4가 몇이다? 3이다. 이거 되죠? 그치? 그 다음 F3이 5야. 너가 5야. 그럼 너가 3이야? 충분히 가능하네. 선생님 케이스 3.
F3이 5고요. 그리고 F5가 3이다. 그치? 그 다음 여기에서의 구성은 끝났고 마지막 케이스 남았네. F4랑 F5가 서로 크로스 되는 거야. F4가 5고 F5가 4가 되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F2가 5예요. 그리고 F5가 2예요. 생각, F2가 5면 F1은 1, 2, 3, 4, 5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5C1 곱하기 그 다음에 쌤 얘가 5니까 F3은 무조건 5가 돼요. F3은 한 가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5가 2야. 그럼 F4는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지. 그럼 3C1가지. 그럼 여긴 몇 가지야? 15가지가 나온다. 근데 F3이 만약에 4라면 다시 F3이 만약에 4야. 그럼 F1과 F2는 1과 4 사이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아주면 되니까 4H2예요. 곱하기 만약에 F4가 3이면 F5는 무조건 2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경우는 4H2가 몇이니 얘들아? 5C이니까 10가지. 이거 10가지네. 근데 그치. 근데 그러면서 우리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 선생님이 잡은 이 각각의 케이스는 겹치는 게 없나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가자. 일단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겹치는 게 있을까 생각하면 절대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선생님 F5가 2잖아요. F5가 2잖아. 그리고 F4가 3이잖아요. F4가 3이야. 여기에는 얘 F5가 2고 F4가 3을 만족하는 건 케이스 1에도 있고 케이스 2에도 있긴 해. 하지만 제 F2가 5지. F2가 5야. 근데 F3이 4야. F2가 5고 F3이 4인 경우는 절대 겹칠 수가 없는 거지. 자,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완벽한 배반 사건이에요. 그치? 그럼 케이스 3도 한번 보자. 케이스 3는 쌤 F3이 5예요. F3이 5야. 5야. 그럼 F1과 F2는 5에서 5가지 중 중복 허용해서 2개 뽑는다. 그 다음에 이번에 F5가 3이야. 그치? F5가 3이면 F4는 4 아니면 5다. EC1이다. 계산합시다. 쌤 5H이면은 7, 6C니까 15 곱하기 2에서 여기 30. 괜찮니? 이거 역시나 배반 사건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봐봐. F2가 5인데 F3이 5. 둘이 완벽하게 배반 사건인 거지. 그치? 미안해요. 다시 말을 잘못했다. F5가 2야. 그리고 F5가 3이야. 그럼 둘은 완벽하게 배반 사건이야. 그치? F5가 2이면서 3일 수는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F3이 4인데 F3이 5일 수 없으니까 다시 얘랑 배반이었고 지금 얘랑 얘도 배반이고 얘랑 얘도 배반인 거 계속 체크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나 마지막 케이스 네 번째 보자. F4가 5야. 다시 F4가 몇이야? 5야. 그러면 F5가 지금 4야. 다 조건은 끝났어. 그럼 가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가조건은 그냥 이제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 중복 허용해서 3개 뽑는다. 5H3. 5H3은 계산해봐. 7C3이죠. 이거 7C3이고요. 7, 6, 5, 3, 2, 1, 35가지.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이거 역시나 배반 사건인지 체크해보면 F5가 3, F5가 4 불가능.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F4가 3인데 F4가 5 이거 역시나 불가능. F5가 2인데 F5가 4 이거 역시나 불가능. 즉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는 모두 다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이거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선생님 제가 원하는 답은 15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3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하시면 25, 55에 35 더하시니까 90 이렇게 답 내리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확률과 통계에 대한 조금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 다 푼 것 같아요. 오케이.